안녕하십니까.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한국부를 담당하는 랜디 주성철 목사입니다. 항상 보훈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물질로도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그저 공중파를 통해서 사회의 경각심을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각종 법원 소송들이 어떻게 승소를 했고 주정부의 정책들이 어떻게 변해가는 것을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다호주에서 보내온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 기쁜 소식은 아이다호주의 주지사인 브래드 리틀 주지사는 하우스 빌 421, 즉 아이다호주 하원의회 421 법의안의 성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결정하고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리틀 주지사는 성에는 오직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뿐이라는 것을 정의한 것입니다. 본협회는 이 소식을 듣고 모두 기립박수를 리틀 주지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리틀 주지사의 성에 대한 정의는 일터에서, 교육에서, 또한 건강보건국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이미 알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일터에서 성 정체성에 대한 대립이 강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주지사의 성 정체성 정의는 매우 심각하고 또한 너무나 잘된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육 부분에서도 성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 교사, 그리고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다호주는 이제 성 정체성에 혼돈할 필요가 없는 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에서 통과되면 통과될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미국에서 최초로 성 정체성에 대한 바른 정의가 선포되는 주가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50개 주가 아이다호주를 모범으로 그들의 주 헌법도 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중보하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 두려움 없이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다호주 하원의회에 발의안 420일을 위해서 계속 중보 바랍니다. 다음은 오리곤주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본협회 오리곤주 주재 변호사인 레이 해키 변호사는 오리곤 건강과 과학대학의 학생들을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영명은 Oregon Health and Science University입니다만 코비드가 이미 지난 상태에서도 학교 당국의 무지막지한 정책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가운데는 믿음이 출중한 학생들로서 코비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서 학교 당국은 이들에게 불이한 처분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키 변호사는 이들의 정당성과 지금 현재 이미 연방정부에서 코비드가 끝났다고 선포한 것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법원에서 강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7의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타이틀 7은 제7 항목이라고 해가지고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에 따른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분명히 본협회에서는 이번 소송에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법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어떤 법에 주예법에 상정됐다고 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교회마다 찾아가 위험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일도 중요합니다만 교회가 아니면 각자 자신이 법에 대하여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적어도 캘리포니아 성정체성 법안에 대하여 심각성을 가지고 서명운동을 해봤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서명운동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서명운동을 통해서 현 시대의 심각성을 알고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는지인가를 대처하는 모습을 참으로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하루가 멀다고 제조되는 악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공립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일에 너무 많은 피해가 있음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도 언급했듯이 자녀들의 교육에 제일 책임지는 사람이 학부모인데 학부모의 권리를 무너뜨리고 교육은 학교에서 할 터이니 부모들은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악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좋겠습니까? 우리 협회는 이 수많은 악법들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한 가지씩 한 소송씩 차근차근 해 나가자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ne thing at a time, one case at a time이라는 말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인 목사님에게 당면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간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에게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방과 후 학교에서 함께 돌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소녀 하나가 왔는데 전혀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않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화장실 앞에서 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뭘 도와줄 일이 없느냐라고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분명 목사님의 의도는 그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해서 문의했는데 그 아이의 부모는 자기 딸의 볼에다 뽀뽀를 해 성희롱을 했다고 경찰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경찰에 보고했고 한인 경찰이 찾아와 이것저것 물어보고 아주 심한 말로 이것은 중죄에 속한 것이니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지난 30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신데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고 무지한 학부모들은 돈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과 합의해서 원하는 금액을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상을 밝혀서 이런 무지한 학부모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일에 대해 의뢰해 오신 목사님께 본협회 담당 변호사를 소개했고 이 사건을 접수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나고 특히 아동과 관련한 일터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요즘 세상에 바디 컨택, 즉 몸에 부딪히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수하는 것도 여성이 먼저 요구하기 전에는 손을 내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